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이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주말에 그래도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5월은 좀 달라질까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1월 달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1월 달은 뭐 제뉴얼 이펙트가 올 것이다. 뭐 이래서 좋을 것이다. 어쩔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구태 그걸 미리 뭐하러 예측하느냐. 다만 장이 이게 의미 있는 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서 발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이미 240 아래에서 N파동을 주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꺾어질 가능성 때문에 최소한 50% 이상의 현금과 일단 신용을 무조건 싹 없애라는 것이 뭐 계속 이 방송 말고도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어지는 유튜브에서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월까지는 좀 참자 그랬냐면 5월까지는 좀 참읍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재밌죠. 저희가 신고는 한 2주 됐나요? 저희가 아마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을 제가 바꾸겠다라고 한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색깔도 제가 무슨 색깔을 보여드렸냐면 녹색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딱 뜨면서 2주 전에 얘기했던 김종철 선생이 얘기했던 것이 저게 나왔는가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That's right. 맞습니다. 그게 드디어 첫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시는 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주말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급방을 줬을 때 이게 바닥을 찍어 나갈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였냐면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청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네. 이거 지금 청와대에도 들어갔고 법무부에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들으셨던 분들 이미 나도 알아 라는 분 계실 거고 이재용 사면 또 나오나? 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이재용 부회장 이미 나왔잖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 것은 사면이 아니죠. 임기를 다 복역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가석방돼서 나온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시죠? 지금 5년 동안 경영에 복귀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제약 활동이 걸려 있는 거죠. 결국은 오너가 가장 큰 결단을 내릴 때 결국은 뭐 그게 성공이 됐던 실패가 됐던 큰 결단을 특히 투자 M&A 같은 건 물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이미 그래도 나와 있는데 뭐 경영 복귀 안 해더라도 어디 M&A 건이라 이거 물을 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세상에 또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거든요. 큰 결정을 내릴 때 결국은 오너의 그 상황이 필요합니다. 요새 기아차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마 예전에 그거 아실 겁니다. 전문 경영인을 갖다 놔야 돼.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갖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추적감이 오래되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능력이 있든 없든 현재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구조상 또 삼성전자 구조상 이재용 부장의 부재, 경영 복귀는 굉장히 일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정책의 문제가 걸려있죠. 그래서 아마 기사 한 줄은 보셨을 텐데 문 대통령도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것도 5월 아니면 8월이겠죠. 어쨌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나있는데요. 요걸 좀 보면서 그다음 맥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협력 회사들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협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207기업차가 소속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불과 지난 1월 달만 해도 작년 1월이죠. 벌써 주가가 그러고 보니까 한 1년 정도를 주가가 하락해 왔습니다. 10만 전자 간다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심지어는 주말에 올라갔을까 그렇죠. 심지어는 또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5만 전자에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내려가면 더 내려간다. 항상 시장에는 버블론과 역버블론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결국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한국경제TV에서 특집 보셨습니까? 집 노주스 특집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누차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거 똑같은 게 하나 나와 있죠. 공부해라.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역시 누구나가 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섰다가 넘어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를 하면서 항상 그래도 느낀 건 뭐냐면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래야 예전에 당했던 그 내용에서는 벗어나서 또다시 내가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걸 풀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어쨌든 서바이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긴 정치적인 색깔이 싹 없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할 때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발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주식쟁이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증권당이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이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둔티바버가 어제도 새벽 2시까지 더운 날은 장이 빠지니까 저도 잠이 안 왔는데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려가는 걸 알고 있었어도 역시 내려가니까 좀 힘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화이팅! 자, 여기 보시면 쭉 내용들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이번에 5월 8일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그 디데이가 5월 10일이죠. 그러니까 딱 날짜도 여기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 경제가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는 세계화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죠. 전부 다가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뭐 하다못해 저쪽 인도네시아에서 뭐 팜유 수출 금지 이런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야, 그러면 정말 우리도 무기할 거 없나?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가요 세계 1위 제품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반도체. 야, 너희 그러면 정말 반도체 하나도 안 줘버려? 그럼 또 회사 또 망하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야, 석유관 막아버려. 그래? 반도체 막아버려. 콱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무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은 옷을 만들더라도 야, 누구는 면화를, 누구는 뭐 직물을, 누구는 뭐 염색을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모여서 가장 싸게 만들어서 어딘가 모여서 그걸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역이고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뭡니까? 다 막아놓는 거죠. 그죠? 다들 자기들의 자산을 무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천연 자원이 없으니까 에이씨 이런 거라도 무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사실 살짝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요. 온통 뭐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달라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거듭 부탁드리면 정책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뭐 전문 경영인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뭐 또 저쪽 이건희 회장까지 건들면서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편하게 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 100조나 넘는 이 돈들을 갖고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은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지만 뭐가 있었어요? 자사주 소각도 얘기가 나왔었죠. 완전하게 그러면 그 돈들 갖고 일정 부분 거기다 좀 써주시던지 아니면 역시 M&A죠. 기업은 어차피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원하는 기술 갖고 있는 업체를 M&A에서 사들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가 있었죠. 바로 M&A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뉴스가 있죠. 그러면 슬슬 시동 거는 것이 아닌가라는 삼성전자의 주주의 입장으로 보면은 조금 좀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가 대충 서류상으로 잡아도 500만, 560만이고요. 실제 알게 모르게 보면 600만, 700만입니다. 그러면 그냥 주주하는 사람들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0년에 우리가 소개하는 코로나19 이후에 들어왔던 동학개미는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양주라는 인식이 있었고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그런 주의라는데 요즘 같아서 이게 정말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거야? 아마 이런 회의감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했던 대로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거, M&A 같은 이런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월급쟁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죠. 월급쟁이 이 CEO 갖고는 사실 불편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삼성전자가 무슨 뭐
조그만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런 큰 기업체들은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That's right. 맞습니다. 거기에 누구 하나 토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너가 경영일선에서 참여해서 모든 판단을 진두지휘하고 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죠. 아마 3년 되면 가장 먼저 할 게 뭘까요? 막 날아다니겠죠.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시대가 됐던 부분이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은 가석방, 그죠? 지난 8월 13일이었죠. 가석방된 상태이지 3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5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것도요,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난번 타틀과 같이 야, 그러면 요번에 5월 8일 날 하니? 근데 야, 이건 지금 현재 너무 빠르지 않니?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딜까요? 바로 8월 달. 또 8.15가 또 있죠. 이것도 결국 5월이냐 8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로 보십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느 정부가 좋니? 그래서 민주당 정부니 공화당 정부니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래서 국민의힘이니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니 우린 그것은 증권쟁이기 때문에 빼놓자고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뭐냐? 소위 진보 정부는 큰 정부예요. 모든 거를 자기네가 하는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 만약에 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람에서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요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쪽에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것이 소위 진보 정부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재원이 필요하죠. 그럼 뭘 많이 걷어들일까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입니다. 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 때 했던 것이 뭐죠? 감세 정책이었죠. 반면에 공화 정부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정부는 그게 아니라 작은 정부예요. 정부가 되도록이면 간섭을 줄이고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쪽입니다. 대신 나머지는 뭐 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 뭐는 그건 시장에 맡겨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 그렇다면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 했을 때는 각종 규제 조치가 풀릴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이 이게 모든 것을 풀어줘서 될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그 짐노조스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증권적인 입장에서 새 정부가 말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 그 임기 내에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몇 프로대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무려 1%대 떨어진다. 아니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게 잠재 성장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1%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건데 문제는 글로벌적인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5월이냐 아니면 8월이냐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주말에 올라갈 때 저재료량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큰 결정, 특히 현재 M&A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에 긍정적인 얘기를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인 내용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추세를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 과연 바닥을 찍었나?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려면 사실은 5월 달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아까도 했지만 30년 동안 제가 구르면서 느꼈던 거. 주가 바닥을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미 여러분 중에서는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베팅해야 되는지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각각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삼성전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야 돼요? 바닥은 찍은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갑갑합니다. 그걸 들었으면 훨씬 나을 텐데요. 지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2부 방송에서는 도대체 삼성전자 어떻게 베팅해야 돼? 오늘 미국 주가가 빠진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상승이 왜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은 여전히 그래도 삼성전자가 들어줘야 우리도 들어줍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종합도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수도 OECD 제조업 지수도 이미 작년 7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빠졌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이 컸던 우리는 거기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기가 막힌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국내 증시가. 보시죠. 이 두 개의 그래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 것 같죠. 정확하게 하면 두 개는 똑같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똑같은 걸 두 장 카피해놨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건 지금의 주시장이죠. 즉 2022년 바로 4월 말 끝났을 때 주가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 주가일까요? 제가 맨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에이씨, 내가 틀렸구나. 포기할 수 없고 다시 돌아가서 복귀하는 거. 제가 바둑 둘 때 복귀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한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가 지금 신문 보더라도 똑같다, 비슷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시도 똑같을 겁니다. 일단 먼저 그 마해선, 240선 아래에 있는 게 똑같고요. 그 마해선 아래에서 무슨 파동이 실패했습니까? 얘가 녹색이 올라가다가 얘가 꺾어지는 파동. 그 유명한 M파동이 실패한 거랑 똑같죠. 그다음에 여기 폭락도 똑같죠.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폭락이고요. 여기는 바로 10월 달에 폭락입니다. 언제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2018년도 10월 달에 똑같이 폭락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잠깐 들어줬죠. 근데 가짜 빨강이었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이건 가짜 반등이지 진짜 반등이 아닙니다. 이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림 보지. 이 빨강이 낫죠. 가짜 반등이고 올라갈 땐 때려줘야 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5월 달 이후에 기대할 것은 뭘까요? 이겁니다. 이게 나오는가 여부입니다. 아직 여기는 이제 5월 달에 안 온 거죠. 근데 제가 주말에 기가 막힌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주말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고요. 얘가 만약에 주가가 지금 여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뒤에 4월 말 주가가 얘가 밑바닥에 빠져갖고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크게 때렸다면 또다시 하락이 롱이죠. 여러분들 상승장일 때는 상승이 롱이고요. 얘가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이 롱이에요. 많이 올라가고 조금 조금받고 많이 올라가고 N자로 움직이고요. 반면 하락장이 됐을 때는 계속 얘가 하락이 길고 작은 반동 다시 하락이 길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4월 달에 주가가 여기를 확 깨고 내려갔다면 우리 5월 달에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올라가봤자 무슨 빨강이겠습니까? 엉대가 낮으니까 가짜 빨강이죠. 올라갈 때 또 여기처럼 가짜 빨강입니다. 올라갈 때 다 때리면 또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5월 달에 어떤 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에 얘가 만약에 발의 방향이 위를 보여준다면 얘는 낮아지는 빨강인가요? 높아지는 빨강인가요? 높아지는 빨강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높아지는 빨강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높아지는 빨강이 나오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제법 많이 간다는 겁니다. 소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제법 많이 가면 얘는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친 거예요? No.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yes라고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분 간단히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그림 잠깐 보시죠. 위에 그림 보시면 이 위에 여기 보십니까? 120과 240. 제가 맨날 얘기했던 마틴 구간이요. 얘가 넓어지고 있죠. 그죠? 얘가 역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찍어요. 얘 바닥에 다 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돌아갑니다. 잠깐만 여러분께 심한 고문을 해요. 제가 여기서도 이 장을 얘기하면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실망하실까 봐 앞에다가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그저 신고 제가 말할 때 제가 보기보다는 심약한 사람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도 그때 가슴이 아파갖고 방송사고 날 뻔했습니다. 왜? 저도 30년 동안 워낙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낙담하실까. 그래도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종합 빅픽처럼은 그래도 여러분들 김종철 이렇게 인정해 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거 키면서 괜찮다고 얘기해줘 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건 돌고 돕니다. 다시 또 사이클이 옵니다. 그땐 제가 여러분들 2020년도 3월 달에도 정말 멋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됩시다. 튜얼스 갑니다. 5파전까지 갑니다. 그냥 바이홀딩이에요. 배당 받을게요. 이때 저희가 삼성전자 무지하게 추천했습니다. 2020년도. 근데 1년 내내 삼성전자 얘기가 없잖아요. 저희가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그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또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해야 제가 간다고 그럴 때 여러분 제 말 믿을 거 아니에요. 고장난 열치처럼 무조건 간다는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참 다시 한번요. 우리가 5월달 체크 포인트는 얘가 발의 방향이 위로 주는가 안 주는가 요거 체크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위에서 내려갈 때 어떤 얘기 하냐면 월초에 짱대 연봉을 주면 얘는 발의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월요일 날 뭐가 나야 될까요?
무조건 월요일 날 장대 항목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이 잡쳤잖아요. 네. 그죠? 그럼 소장님, 얘가 장대 항목 주기는 틀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며칠간 봐야 됩니까? 항상 월 초에. 3일. 예, 3days. 3일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옆에 있어 드릴게요. 근데 얘는 또 그럼 수익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죠. 온통 주변을 둘러보면 악재밖에 없는데 얘가 중요한 신호가 나온다고 그랬죠. 2600선대 위에서 자꾸만 양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아직까지 악재 있는데 2600선대 라인 혹은 그 아래 내려가면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게 돼 있는 구간이야. 아, 얘는 역버블 구간이야 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그래도 잠을 쫓고 이 시간을 들은 분한테 조그마한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조그마한 위안이라 실제 그것은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얘가 월 초에 장대항을 주는 걸 보자고요. 며칠간 본다고요? 3일간 보자고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면 월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려면 물론 다른 종목군들도 위로 올라가겠지만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냐면 삼성전자의 상승이 필요하거든요. 삼성전자 이것도 얘가 무슨 파동 실패했어요? 여기 똑같이 60이 돌아가다가 M파동. 예, M파동 실패했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꺾을 때 이건 3차 충격파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놓쳐야겠죠. 오늘도 10시 반에 여러분과 만나 뵐게요. 뭐 다른 뜻 없습니다. 들어와서 자꾸만 잠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럼 얘가 이때 꺾어질 때 미리 해도 꺾어지는 미리 얘기했어요. 여러분 얘가 올라가다가 20이 꺾어지면 얘가 매도입니다. 맞습니까, 신군? 네. 얘가 쌍봉 주면 이때가 M파동 실패해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랑 똑같지만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사태 터질 때 주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다음에 미래에 반복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해답은 역사의 이 과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M파동 실패가 되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이 그림 기억나시죠? 녹색 캔들이요. 2주 전에 여러분께 여러분 저는 이제 1년 동안 한 번도 얘를 삼성전자를 추천한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요번 달 말서부터는 삼성전자 시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바꾸는데 이미 지난주에 들어오셨다면 여기 녹색 캔들을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증거를 들이맵니다. 항상 이런 분 저런 분 다 계시니까. 여기 써 있죠. 드디어 삼성전자가 2주 전에 방송할 때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본격적으로 과매도.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해서 공매도 세력이 뭐고 야 너희 해쳐드셨어도 너무 많이 해쳐드셨잖아. 너 이제 쇼커버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이제는 매도 시은 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과매도 지역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얘가 드디어. 이거는 과열, 여기 써 있죠. 녹색 캔들은 과열이 있고요. 좀 이따가 10시 반에는 요 공식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얘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건 맞는데 그럼 얘가 바닥이야?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음봉에서는 바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빠졌어라는 이건 이 뒷장을 가면서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가 녹색에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이 앞에 꺾을 때 여기 주가가 2008년도에 주가 바닥 칠 때도 이건 종합의 바닥이거든요. 야, 이제 너무 많이 헤쳐드셨잖아. 그럼 얘들이 이제 짐 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막 거기에 불나방처럼 들어가지만 야, 너희는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가 얘가 침체권에 들어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앞에도 있습니다. 이 앞에도 주가가 폭락을 줬을 때, 우리 IMF 터졌을 때 주가 흐름이 여기 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얘가 야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어떻게 보면 녹색 캔들은 과매도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소위 공매도를 때렸던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다시 갖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아니야. 그게 과매도 지역이라는 거죠. 지금 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얘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녹색 캔들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매달 달에 1, 2, 3, 4, 5, 6, 7. 6월 달까지 강산세 보이고 7월 달에 이걸 나왔잖아요. 이걸 제가 무슨 페인트를 칠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뿌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저는 영어는 젬병입니다. 잘 못합니다. 맨날 미국 항공기 떴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야, 저걸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좀 길게 질문하면 어떡하지? 대답은 준비되어 있는데. 하지만 수학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수학보다 더 자신 있는 거는 포커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마다 전공 과목이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항상 저도 실패하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여기서 내가 뭘 실패했지? 내가 왜 여기서 미쳤다고 왜 주식을 찾아들어갔는데 왜 이 밑바닥에 놓고 주식을 다 팔아버렸지? 하나씩 기록하니까 하나의 모형이 나오더라고요. 됐습니까? 각자마다 다릅니다. 지금의 장을 판단하는 사람도 그 각자마다 똑같이 야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권에 왔어라 그냥 찍는 거 말고요. 제가 제일 거부하는 건 맨날 찍는 거예요. 이제 바닥 맨날 사래. 조폐공사도 돈 찍어냅니까? 뭐 먹고 수면제 먹고 잠들려면요. 개뿔 정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귀중한 돈에 무책임한 얘기죠. 고장난 열수처럼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알고 매매된다. 내가 깨졌어도 내가 뭘 잘못된지 알아야 다음에 그걸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30년 이상을 하나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먼저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프로그래머를 고용한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고용한 프로그램한테 매월 고가의 상여를 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얘가 녹색 캔들이 나왔을 때는 얘가 이런 모습을 주는구나. 다만 올라가다가 꼭지 주연하는 음봉이 꼭지고요. 내려가다 바닥은 양봉 주연화가 바닥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주말에 여기 보면 한 달 내내 팔아먹었다가 그죠? 이게 지금 3월 말부터 한 달 내내 팔아먹었다가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왔죠. 거꾸로 개인들은 계속 샀다가 팔았죠. 이게 이익을 남기고 판 게 아니잖아요. 지쳐갖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 지난 2주 전에 그런 얘기했죠. 이젠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단가를 낮추기 바쁩니다. 아니 올라갈 때 뭐 했다가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일정한 만큼 이걸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샀을 때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일선 복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사면 얘기 이것 때문에 샀을까요? 아니죠. 외국인들 항상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뭡니까? 바로 환율이죠. 근데 드디어 기다려온 것이 나왔습니다. 예. 뭐죠 이거? 신문 이거 뭐죠? 양봉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음봉이 앞에 걸 완전히 잡아먹었어요. 포선이죠. 드디어 네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기억나죠? 제가 여러분들 유가가 이제 꼭지 쳤어요 그럴 때 그죠? 여기 130달러에서 꼭지 쳤어요 그럴 때 여기 음포선 나왔을 때 딱 여러분들 이거 꼭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세력들이 헤쳐지시고 나간 신호가 여기 있다고 습니다. 다만 그냥 쭉 빠지느냐? 아니라고 했죠. 이게 내려갈 때도 순서가 있어요. 소위 그것이 쌍봉인 거죠. 음봉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여기가 일선까지 훅 빠져줘야 됩니다. 각도가 가파르게 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부위면서 또 두드려 맞아요. 자꾸만 올라갈 때 두드려 맞습니다. 그럼 얘가 뒤에 갔으면요. 얘가 완전하게 끝나려면 하나 알아주십시오. 얘가 완전하게 끝나려면 이 20이 쌍봉을 줘야 완전하게 끝나는 그건 아니잖아요. 얘도 5월달 대단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5월달에 누가 시진핑이 사우디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 때도 얘기했고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5월 9일 날 러시아 전승 기념일까지 더욱더 전쟁을 치러갈 것이다. 푸틴은 아마도 maybe 5월 9일까지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함부로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못 가고 있고 자꾸만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차피 하반기에 지금 경기가 이 꼬라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기름을 많이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러면 자연히 또 수요 부분이 또 감소되겠죠.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짜잔, 여기입니다. 바로 2020년 3월 바닥 찍었어요. 부자 됩시다라고 할 때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여기도 음푸소이죠. 뭐가요? 빅스요. 빅스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이상급등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저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얘가 일단 무조건 어디까지 빠져야 되느냐? 20까지 밑으로 하락 각도로 가파르게 빠져줘야 됩니다. 만약에 환율이 이게 아니고 얘가 이거 달랑 하나만 나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여전히 막 다시 월요일날 막 급등을 주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얘가 무조건 여기까지 수직 하락을 해주면 드디어 이제 한숨 돌리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뭐가 나왔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환율 주시하겠다. 그죠?
근데 하나 또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 지표를 준비했는데 보시죠. 이겁니다. 뭘까요? 월봉입니다. 여기가 바로 1296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1200원 얼마 그러다가 위에 갈 때 1300, 그럼 이걸 가격에 맞춰 나오는데 얘가 부위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일단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말에 삼성전자 보고 사기 시작한 건 뭐냐면 얘가 설령 환율이 위로 나가서 1400원 근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얘는 이제부터는 얘가 그동안에 환율이 올라갈 때 바바방 치고 올라갔던 이건 없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고맙게도 아까 장대목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집 나간 외국인들이 이제 5월달에 다시 들어온가 여부를 우리가 체크할 그 문제는 와 있다. 어떻게 됐을 때? 악재가 오픈됐을 때. 그 악재가 어찌 오픈됩니까? 5월 3일, 4일이죠, 신군. 네. 5월 3일, 4일 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주가 빠진 거는 물론 2년짜리도 확 올라갔지만 아마존의 실적 악화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멈춰만 준다면 우리가 먼저 많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00선대 언저리에는 어차피 여기서 지금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아까 위에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는 한번 보수권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10시 반에 이렇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주말에 삼성전자 올라왔지만 월봉상은 아직까지 무슨 봉에 놓여져 있었다? 음봉. 음봉에 놓여져 있었다. 항상 주가는 국캔들 법칙으로 올라가다가 얘가 꼭지를 칠 때는 무조건 음봉으로 첫 번째 꼭지가 시작하고 내려가다가 얘가 바닥일 때는 양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딘가 얘가 지금 이제 투매출에 들어와 있거든요. 얘가 바닥을 찍고 이제 시작하는구나 할 때는 무조건 얘가 월초 대비 주가 올라가는 그 달이 됩니다. 그게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찍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의 그걸 갖다 맨날 찍기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적곡돼서 그렇게 물린 거잖아요. 매번 간다고 하고 수면제 없고 잠자는 일 하고 그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더 이상 하락의 늪에서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얘가 그러면 월 초에 장대 항목을 주는 걸 보자고요. 오늘 같아서는 희망이 없죠. 이거 며칠 봐야죠. 한 3, 4일간 보면서 애가 짱대 항목을 보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세 가지 공략법은 좀 이따가 10시 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 틈새를 딛고 올라가는 5월달을 기대하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여기 뭐 제약 종목군들도 좀 있고 또 일부 우리가 소개하는 소부장 종목군들도 있고요. 역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10시 반에 전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잠을 설치고 일어나셔서 부담을 갖고 보실 텐데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2600선대에서 뭔가 자꾸만 짱대 항목을 주고 있는데 그 짱대 항목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죠. 10시 반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